총 30개의 팀, 약 500명의 선수, 한 시즌당 총 1230경기. 시간은 없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은퇴해버린 분들께 새로운 선수를 소개하며 입덕을 제안합니다. The three-point play. Penny's foul, by the way, as his fifth for Spur with five. Harper. 오늘의 주인공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딜런 하퍼입니다. 그가 왜 제2의 지노빌리라 불리는지 그의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끼 통살과 함께합니다. 3 seconds to shoot. Harper's not the guy they want to have do it, but he has to. 올드 NBA 팬분들이라면 다 아실 론 하퍼. 그는 NBA에서 15시즌을 보내며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5번의 우승을 차지한 대단한 가드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필리핀 국적이었지만 어릴 적 미국으로 이주하며 농구 선수로 활동했는데요. 뉴올리언스 대학교 디비전1까지 활동한 유능한 농구 선수였죠. 두 사람은 1998년에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딜런 하퍼의 형 론 하퍼 주니어를 출산하고 2005년 정식으로 결혼을 하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06년 3월 딜런 하퍼를, 2010년엔 막내딸 미아 하퍼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2년 뒤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고 마리아의 필리핀 부모님과 새언니가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딜런 하퍼는 지금도 자신의 필리핀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리핀과 흑인 양쪽을 다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혼과는 별개로 농구 선수였던 두 부모 밑에서 형제가 농구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는 대학 선수 생활 이후 코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가드로 뛰었던 경험과 코치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하퍼를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직접 코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론 하퍼는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펜, 코비 브라이언트, 샤킬 오닐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의 경험담과 가치관을 자주 얘기해 주었다고 하죠. 론 하퍼는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하퍼가 5살일 때 이미 그 재능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분명히 농구 선수로 성공할 거라고 말이죠. 어린 하퍼는 2~3살 무렵부터 농구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는 형을 보며 농구 선수에 대한 열망을 키웠죠. 하퍼는 초등학생 시절 형의 훈련을 구경하며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요. 당시 고등학교 코치였던 케빈은 그때 이미 하퍼에게서 남다른 재능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훗날 하퍼는 인터뷰에서 형을 롤모델로 삼고 함께 NBA에 가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이 다녔던 돈보스코 프랩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하퍼는 과감한 스타일의 가드였습니다. 가드치곤 큰 신체 조건 덕에 과감한 림어택을 자주 선보였는데요. 다운힐 딜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점프슛보다는 돌파 위주의 플레이를 선호했죠. 하퍼는 첫 시즌에서 11경기를 뛰며 평균 8.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하퍼에게 만족은 없었습니다. 새벽 훈련이 일상이었고 학교 훈련 외에도 개인 기술 훈련을 병행했다고 하죠. 하퍼는 이 시절을 체육관집의 반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농구에 자신의 모든 걸 갈아넣은 것이었죠. 당시 코치들은 하퍼가 농구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농구를 진짜 사랑하는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2학년부터 하퍼는 전국급 유망주로 올라섭니다. 평균 득점이 15.8점까지 상승했으며 단순 돌파형 가드가 아닌 플레이메이킹과 경기 조율 능력까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세는 멈출 줄 몰랐고 3학년이 되어서는 평균 득점이 24점에 달합니다. 시즌 하이로는 38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 시즌엔 돌파 의존도를 낮추며 풀업 점퍼와 3점 슛의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하퍼는 유저지닷컴 선정 올해이 선수에 오르고 맥스프랩 선정 올아메리카 세컨드 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아버지 론 하퍼보다 더 높은 재능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 시기에 하퍼는 고등학교 팀과 별개로 뉴욕 르네상스라는 아마추어 팀 소속으로 나이키 엘리트 유소년 리그에 참가합니다. 여기서 리크루팅 매체들은 하퍼를 6피트 5인치, 193cm의 큰 가드, 양손 마무리 가능, 경기 템포 조절 능력, 침착한 의사결정, 컨택을 흡수하는 피니시라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ESPN과 247 스포츠에선 폭발형 가드가 아닌 속도를 조절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이라고 분석했죠. 4학년이 된 하퍼는 사실상 고교농구 최고의 가드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균 22.4득점의 리더십과 경기 운영까지 선보이며 팀을 29승 3패로 챔피언십까지 견인하죠. 당시 ESPN의 리크루팅 리포트에는 하퍼를 5성급 가드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듀크, 어번, 캔자스, 인디애나 등 쟁쟁한 대학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하퍼는 친형이 활약했던 러트거스로 진학을 결심합니다. 하퍼의 친형은 러트거스 대학을 30년 만에 NCAA 토너먼트로 이끈 업적을 남겼죠. 하퍼 또한 이미 완성된 강팀에 가기보다는 자신이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러트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타에서 뛰고 있는 에이스 베일리도 러트거스로 진학하며 두 선수는 좋은 시너지를 보였습니다. 하퍼는 데뷔전에서 20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또 알라바마와의 경기에선 37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하이를 기록하기도 했죠. 신입생임에도 공격 효율이 높았고 3점슛, 득점, 패스 모든 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즌의 하퍼는 평균 19.4득점, 4.6리바, 4어시를 기록했죠. 하지만 에이스 베일리와 딜런 하퍼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러트거스는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며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체들은 NBA 드래프트 유망주 두 선수를 데리고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러트거스
로버츠 대학 농구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팀과는 별개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하퍼는 NBA 드래프트를 선언합니다. 쿠퍼 플래그가 유력한 1위로 거론되던 2025 NBA 드래프트. 딜런 하퍼는 많은 매체에서 2순위로 예상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쿠퍼 플래그 이후 샌안토니오의 2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여담으로 드래프트 당일 딜런의 어머니 마리아의 미모가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에서 팀 동료였던 에이스 베일리는 5순위로 유타에 지명되기도 했죠. 일부 매체에서는 샌안토니오의 가드진 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구단은 하퍼가 자기 득점과 전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며 그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드래프트 이후 하퍼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자신은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코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거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퍼는 지노빌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얻었다고 말하죠. 하퍼는 10월 22일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에서 쿠퍼 플래그가 31분을 뛰며 10득점으로 고전한 반면 하퍼는 22분을 소화하며 15득점, 4리바, 2어시를 기록하죠. 결과는 125대 92 대승. 하퍼는 4개의 턴오버와 5개의 파울이라는 신인의 불안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매체들은 샌안토니오의 라인업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퍼는 시즌 초반 벤치 자원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호하던 리머텍 능력을 바탕으로 템포를 올려주는 운영을 선보였죠. 12월 워싱턴과의 경기에선 24득점으로 시즌 하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중반에 이르러서는 세컨 볼 핸들러로서 좀 더 비중이 높아지는데요. 시즌 초반 10분에서 20분이었던 출전 시간은 점차 늘어 30분에 가까워집니다. 쿠퍼 플래그와 크니펠, 에치컴, 데릭킨 등 이번 시즌 신인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하퍼는 스퍼스의 농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퍼는 69경기를 출전하며 평균 22.6분을 소화했고 평균 11.8득점, 3.9어시, 3.4리바를 기록했죠. 시즌 초반 불안한 3점슛 성공률도 34%대로 마감하며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웬바냐마를 중심으로 한 점꼬막 강한 로스터로 62승 20패, 서부 2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하퍼의 첫 플레이오프. 그는 여기서 단순한 벤치 자원이 아니라 우승에 필요한 인재임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상대는 7번 시드의 포틀랜드. 하퍼는 웬바냐마로 몰리는 수비를 적절히 이용하는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리머텍이 가능한 가드이기에 수비진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스텝을 뺏긴다면 드라이브를 허용하게 되고 같은 가드진의 수비는 체격을 이용한 플레이로 쉽게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1경기를 무난하게 승리한 샌안토니오. 하지만 2경기에서 웬바냐마가 뇌진탕으로 경기장을 떠나며 3점 차로 패하게 되는데요. 3경기에도 웬바냐마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캐슬이 33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요. 그 뒤엔 하퍼의 27득점, 10리바운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3점슛 5개 중 4개 성공, 자유투 6개 중 5개 성공, 전체 야투 성공률 75%,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뛴 하퍼의 극한의 효율성이었죠. 시즌 동안 3점슛이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점슛까지 터지는 날엔 수비수의 머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후 웬바냐마가 복귀하며 샌안토니오는 무난하게 포틀랜드를 제압하고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2라운드 상대는 6번 시드의 미네소타. 하퍼는 1경기에서 미네소타의 강한 수비를 상대로 과감한 리머텍 플레이들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팀 내 최고 득점인 18득점을 기록하죠. 하지만 샌안토니오는 미네소타에게 2점 차로 패하고 마는데요. 이 경기에선 더욱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퍼는 코트 위에 있는 동안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공격 전개를 더욱 빨리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단순 득점이 아닌 경기를 조율하는 데에 집중한 것이죠. 그 결과 20여 분 만에 11득점 7리바 5어시를 기록하며 팀은 38점 차 대승을 거둡니다. 일부 매체에선 하퍼의 출전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리고 이후 미네소타는 하퍼의 드라이브에 대한 수비를 강화했는데요. 팀은 웬바냐마의 39득점으로 승리했지만 하퍼는 수비에 고전하며 8득점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경기에서 템포를 한 단계 더 올리며 24득점을 기록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의 득점은 레이업이었습니다. 미네소타는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하퍼의 리머텍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5경기에선 리바운드를 10개나 따내는데 그중 공격 리바운드가 5개였습니다. 미네소타가 기세를 올리려고 할 때마다 하퍼가 세컨 찬스를 만들며 차단해버린 거죠. 결국 미네소타는 끝까지 하퍼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시리즈를 4대2로 내주고 맙니다. 고베어 맥다니엘스의 수비에도 하퍼는 루키답지 않은 모습으로 골대 근처 득점이 대다수로 이뤘죠. 또한 가드치고 좋은 신체 조건으로 리바운드에 적극 가담하며 팀이 승리에 공헌했는데요. 현지 커뮤니티에선 하퍼가 이번 플레이오프의 숨은 MVP라며 칭찬하기도 했죠. 시리즈를 거듭하며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퍼와 샌안토니오는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오클라호마와 맞붙게 됩니다. 과연 하퍼는 첫 시즌에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앞서 등장했던 하퍼의 친형 론 하퍼 주니어는 드래프트에서 지명되지 않았지만 현재 보스턴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올스타전 이벤트 중 라이징 스타 게임에선 형제간의 매치업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동생의 판정승이었죠.
또 하퍼는 대학 시절부터 나이키, 레드불, 파나틱 등 여러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 적지 않은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저축을 하지 않고 2K 게임에 거하게 과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철저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하퍼는 같은 대학 출신인 조조레이 씨와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 사생활을 많이 공개하지 않고 가족 중심의 생활로 알려져 있어 노출을 거린다고 하죠. 또 하퍼는 리액션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샌안토니오와 계약하던 당시 금액을 보고 솔직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트 위에서도 그는 감정에 솔직해 팬들 사이에서 많은 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승반지 5개의 아버지, 그리고 디비전원까지 활약한 어머니, 진정한 농구 수저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노력까지 쏟아붓는 선수 딜런 하퍼. 과연 그의 루키 시즌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커리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딜런 하퍼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